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 학교로 갈수록 수학이 결정적입니다. 몇 가지 이제 접근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이제 수학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학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 학교로 갈수록 수학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서는 수학을 이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선택의 폭이 결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심지어는 미취학 부모들조차도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 민감합니다. 수학 공부는 정말 지능지수를 좀 평가해가지고 그 지능지수 수준에 맞춰서 아이를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듯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공부를 시키고 얼마나 많이 반복시키고 이런 것으로 수학의 실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과격하게 좀 더 생각한다면 자기 머리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지능지수가 안 되는 아이를 많이만 시키면 여기까지 될 것이다. 커리큘럼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수학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분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 것들은 그거 자체로 꽤 높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되는 애들은 사실 되게 쉽게 그 부분은 해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조금 선행을 시키고 조금 신경을 써서 가르치면 초등학교 수학은 누구나 만점을 받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 다루게 되는 수학은 초등학교 때 다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잠재적 능력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수학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대수로 따지면 근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를 다룰 수 있는 것, 또 기하 쪽으로 생각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시작해서 삼각비를 이해하고 삼각비를 통해서 2차원, 3차원의 넓이와 부피 같은 것들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다 갖추는 아이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의 한 30%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많이 봐도 35%, 40%밖에 안 됩니다. 이미 중학교 수학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커리큘럼도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북미 쪽, 미국 아이들, 카나다 아이들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혹은 동아시아권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는 내용들이에요. 즉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혹은 조금 더 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내용들을 북미의 아이들은 고3까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들한테는, 특히 이른의 아이들한테는 중학교 수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접근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곧잘 하겠지 하고 학원에 밀어넣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학원 서비스를 이용할 적에도 수학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공부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심층 상담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또 제 주변에 수학 교수도 있고 소위 가장 잘 나가는 전문 학원에 일타 강사를 했던 친구들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소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에 맞춰서 접근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다급하게 학원 서비스에 어서 빨리 올려 태워야 된다, 이런 초조감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나름대로 학습하는 그 훈련이 잡혀 있고 성적도 꽤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곧잘 하기 때문에 과잉학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부분. 얘가 이 정도의 수학적 개념을 소화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이제 과학하고 접목해가지고 아이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수학이 갖고 있는 정말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힘을 키워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칫 기출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실수를 하지 않고 풀어내느냐, 이런 쪽으로 경도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보다 고차원적인 수학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으로 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의 사례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방송에서 제가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이제 토론하고 또 제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캐파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학교 수학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 그리고 차원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